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한국을 떠나 뉴욕에서 지내는 제가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통구였습니다. 한국이 싫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 쉬는 날 라디오처럼 틀어놓았는데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 저도 한국에 온 김에 용기를 내어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어릴 때 저는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와 산 시간이 짧았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아버지는 중동으로 나가 돈을 버시는 외노자였기에 아버지와 사는 시간이 짧았던 것이었죠. 엄마와 어린 딸들을 두고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고 사는 아버지가 어릴 땐 어찌나 원망스럽고 밉든지 아버지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는 토라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노자로 생활하신 덕분에 저희 친정집은 부유해지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가 벌어온 외화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미야, 너 대학은 어디로 진학할 생각이니? 작년 한 해 동안 어디로 진학할지 곰곰이 고민해왔겠지? 선생님, 전에 간호학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 허락을 받은 상태예요. 어머, 정말 잘 생각했다. 선생님은 원미 네 성적이 꽤 좋아서 교대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쪽으로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거라서요. 간호학과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해서 미국으로 가서 생활할 생각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저도 외화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외국으로 나가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간호사가 되어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제가 독했던 거였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미래를 단 한 번의 고비도 없이 무탈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원미야, 미국 가서 힘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는 너 혼자 그런 먼 나라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마음이 영 찝찝하고 그렇다. 엄마도 참 유난이야. 아빠 없이도 그렇게 긴 시간 혼자서 딸 둘까지 키우고 살았으면서 다 큰 딸 보내는 게 뭐가 걱정이라고 그래. 나 미국 가서 정말 잘 살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너희 아빠는 남자기도 하고 강한 사람이라 걱정 없었다지만 너는 여자잖아. 거기 가서 절대로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위험한 곳 가면 안 된다. 엄마, 나 돈 많이 벌면 엄마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사윗감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앞으로 내 인생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을 거니까 기대해. 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늘 저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었죠. 그리고 저는 제 예상대로 뉴욕에서의 생활을 금방 적응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뉴욕으로 오면 다들 처음에만 재밌어하지 그만큼 힘들어하던데 원미 씨는 뉴욕 생활이 재밌나 봐. 볼 때마다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인 것 같아. 저는 제가 뉴욕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뉴욕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나르시시즘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2의 고향이 뉴욕이라고 생각하고 뉴욕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였고 한국인을 꽤나 오랜만에 만나게 된 저는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가 인사를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는 것 같아서 와봤는데 한국분이신 것 같아서요. 한국분 맞으시죠? 네. 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국분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엄청 반갑네요. 저 여기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통역에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사실 제 도움이 그렇게 필요해 보이진 않았지만 먼 타국에서 한국인을 돕는 건 한국인이지 않냐는 생각으로 저는 그 한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진료 잘 받고 갑니다. 여기서 사시는 거면 연락처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뉴욕 온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저도 앞으로 여기서 쭉 거주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늘 이 감사의 의미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한국인 남자를 보면서 저는 우리 사이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한국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희재 씨는 뉴욕에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미국에 사신 거였어요? 아니면 저처럼 한국에 살다가 일 때문에 뉴욕에 오게 되신 거예요? 저도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줄곧 자라왔어요.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할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더니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바로 외국계 금융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회사 생활할 줄 알았는데 본사에서 뉴욕으로 넘어오라고 해서 뉴욕으로 얼떨결에 넘어오게 된 거예요. 아, 그럼 희재 씨는 외국에서 생활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오게 된 거네요? 근데 어릴 때부터 생각해뒀던 일 이뤄낸 건 저랑 똑같네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간호사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여기로 넘어온 거거든요.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저는 남편과 저희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며 끼워 맞추었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만남 이후에도 저에게 자주 데이트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몸이야,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나는 내년쯤에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결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오빠 말대로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하는 건 아직 너무 빠른 것 같아. 가족 하나 없는 이 먼 곳에서 너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고 그리고 나는 너한테 확신이 들어서 결혼 이야기 꺼내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지금 결혼하지 못할 이유도 없잖아. 너도 나도 직장이 있고 결혼해서 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결혼 후에 우리 집으로 네가 들어오게 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좋지 않을까? 뜬금없는 남편의 프로포즈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솔직히 남편 정도의 성격과 외모를 가진 사람이 능력까지 좋으니 제가 굳이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친정엄마가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남자친구 집 형편은 좀 어떻대? 네 남자친구 거기서 돈 잘 벌고 잘 살 정도면 남자친구 집도 잘 사는 편인가? 네 남자친구가 아직 공부시키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내가 듣기로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 부모님들이 오빠 공부시켜주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거든. 위아래로 남자 형제가 둘 있는데 그 형제들도 뭐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 친정엄마에게는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남편의 집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3남 중 둘째였는데 남편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들은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의 능력이 뛰어나게 좋으니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은 다르신 듯 했습니다. 언니야, 네 남편만 돈 잘 벌면 다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식구들 중에서 네 남편만 돈을 잘 벌면 너랑 네 신랑이 평생 너희 시댁 먹여 살려야 된다. 너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오빠랑 나랑은 뉴욕에서 지내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그럴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네 남자친구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 도와주고 있었던 거면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가족들 자기가 먹여 살릴 게 분명하다. 엄마는 돈 잘 버는 사이도 좋지만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시댁에 시집갔으면 하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은 연애만 하다 헤어져. 그때 이미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 어떻게 해서든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들에게 어차피 둘 다 평생 뉴욕에 살 거라 시댁을 돕고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로만 밀어붙여 겨우 결혼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아무래도 오빠가 그쪽으로는 나보다 전문가니까 오빠가 돈 관리하는 게 낫겠지? 원미 네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걸로 하자. 대신 생활비는 내 카드로 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 나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근데 우리 모으는 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내 돈 오빠한테 맡기고 싶어. 그럼 원미 네 월급에서 나한테 맡기고 싶은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할게. 그리고 내 월급에서도 적금할 돈 따로 빼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과 저는 결혼 후 각자 돈 관리를 했습니다. 다른 남자였다면 웬만하면 제가 돈 관리를 하려고 했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에 일하는 남편을 만난 만큼 저는 남편을 믿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도 했고 신혼 초에는 별 문제가 없기도 했는데 어쩌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왜 이래? 왜 이번 달 생활비를 안 보냈냐고 빨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독촉하는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죠. 왜 말이 없어? 당신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아주버님한테 용돈 보내주고 있었어? 그리고 아주버님한테만 보내주고 맞아? 아니면 도련님이랑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다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그게 결혼 전부터 내가 가족들 쓰라고 용돈을 조금 보내주고 있었거든. 그걸 대표로 형이 받아서 관리했었는데 사실 결혼하고 용돈 보내는 거 바로 끊자니 가족들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못 끊고 있었어. 근데 형이랑 부모님들이 상황 좀 괜찮아지면 바로 끊을 생각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결혼 전부터 가족들한테 용돈 보내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그럴 거라면 결혼 전에 나한테 미리 말을 주고 했었어야지. 아무리 오빠 돈이어도 우리 이제 결혼했는데 돈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 어떡해. 막 쓴 건 아니고 나도 계산하면서 남은 부분만 보내준 거야. 내가 형한테 잘 말해서 보내는 용돈 줄이든지 아니면 끊든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시댁에 1, 200 보내준다고 해서 저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저희가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장가도 가고 멀쩡히 직장도 있는 사람이 동생이 제 남편에게 돈을 받아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여보, 내가 형이랑 부모님들한테 앞으로 용돈 보내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형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서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밀린 원금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달라는데 그래도 되지?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하겠어.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당신이 확실하게 말해도 이런 도움이 계속 지속되면 아주머님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꼭 약속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형 조금만 더 도와주는 걸로 하자. 두세 달이면 시댁에 도움을 주는 것도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반년이 지나도 남편은 매달 시댁에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만하라고 말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이를 핑계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계속 피곤하고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더니 두술이 뜨더라고.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임신 4주차라고 하더라. 당신 이제 아빠 된대. 어쩐지 당신 요즘 계속 피곤해하고 잠만 잔다 했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 임신이었어? 그럼 어제 엄마가 전화 주셔서 꿈 이야기하는 게 태몽이 맞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이제 임신했고 우리 내년에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당신 집에 용돈 보내주고 있는 거 그만하면 안 될까? 뉴욕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돈이 배로 들어갈 텐데 거기서라도 아껴야지. 솔직히 당신이 지금 집에 보내고 있는 용돈 당장 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당연히 시댁에 용돈 보내는 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은 군말 없이 저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긴급 발령이 나서 나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여기 있으려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위에서 회사 그만둘 거 아니면 한국으로 가래. 미리 언제도 없이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는 거야? 나 임신해서 안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 회사에서 당신 미혼자로 아는 거 아니야? 사정 다 이야기하고 부탁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 승진해서 가는 건데 왜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냐고. 한국 들어가면 거기서 거의 제일 높은 직급 되는 건데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고 하더라고. 나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은 남편은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 같이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서 애 낳고 싶어. 여기서 시민권 취득하면 뱃속에 있는 행운이 사는데 더 도움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평생 뉴욕에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당신 따라서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서 지내면서 조금만 더 고민해봐도 될까? 그럼 일단 나 먼저 가는 걸로 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더 고민해보는 걸로 해. 그리고 행운이 태어날 때쯤에 휴가 내서 오든가 할게.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결국 저는 남편을 혼자 한국으로 보낸 후 뉴욕에서 딸아이를 낳았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오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며 딸아이와 함께 뉴욕에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 그래? 고집 그만 부리고 한국으로 넘어와. 한국 오면 소리 봐줘 어린이집도 있고 아니면 이모님도 내가 붙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한국으로 오라고. 나 당신이랑 소리 둘이 거기서 지내는 거 너무 걱정돼서 그래. 여보, 소리랑 나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아이 봐주는 시스템 좋아서 생각보다 괜찮아. 나는 소리 하이스쿨까지 졸업하면 한국으로 갈 생각이니까 자꾸 한국 들어오라고 하지 마. 그리고 당신도 뉴욕으로 다시 발령 날 수 있잖아. 여기 상황 보니까 내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 보여. 일단 당신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 뭔지 다시 잘 생각해보자. 딸아이 교육을 핑계로 뉴욕에 남은 저는 다시 병원에 복귀해 간호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서방님이 장가를 가게 됐다고 해서 딸아이를 데리고 잠시 한국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랜만에 들어가게 된 날 시모와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귀인 대접하며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님, 그 먼 미국에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혼자서 소리 들이고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소리 애민이가 곰탕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곰탕 구워놨으니까 얼른 그거부터 들도록 해라. 밤새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친정엄마한테 곰탕 해달라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저 여기서 곰탕 실컷 먹고 가겠네요. 아유, 우리 며느님이 막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렇게 도움해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막내 장가 보내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소리애미야. 서방님이 장가를 가는데 제가 도와줬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했는데 옆에 있던 동서가 시모 말에 거들며 동서도 저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주버님한테 말씀 다 들었어요. 형님이 저희 도와주는 거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면서요? 저희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해주신 신혼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저희 꼭 보답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이라니? 내가 동서한테 신혼집을 해줬어?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소리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신혼집을 해줬다 이 말이야? 형님 모르셨어요? 아주버님이 형님도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머, 형님 모르고 계셨던 거면 제가 지금 말 실수한 거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후 그렇게 화가 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저는 바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달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서방님이랑 동서 신혼집 해줬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님이랑 동서는 내가 허락해준 걸로 알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던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한테 애들 집해주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였어. 당신한테 말 안 하고 그런 건 정말 미안하지만 애들 월세 집에 들어간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해주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 한마디 해줬어야지. 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랑 타협을 봐서라도 해주든가 했어야지. 왜 사람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설마 당신 아직까지도 아주버님한테 용돈 주고 있는 거 아니지? 동생의 신혼집을 스스럼 없이 구해주는 남편을 보며 아주버님에게 보내는 용돈도 당연히 끊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었더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